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나펀드 이득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관련된 어려운 단어나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편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핀테크 어떤 개념인지 쉽게 얘기를 하면 핀테크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핀테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따라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 서비스가 파트가. 금융 파트가 있는 거예요. 가장 반가운 단어들이 두 개가 지금 연달아 나왔어요. 말씀하셨는데 전체 세계 시장은 연간 1000조의 시장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굉장히 크죠? 네. 이제 문제가 됐던 핀테크의 사고 사례들은 흉년 사건들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업이 신규 탄생했습니다. 그 사업을 창업하신 분들은 중에서 어떤 것을 받으신 걸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장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투자금 어떻게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은 좀 잘 갖춰져 있나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저처럼 초보 투자자의 마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역시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핀테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핀테크 생활 백서 주나펀드 이득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핀테크라는 게 아주 메가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핀테크 어떤 개념인지 개념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일단 핀테크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은행에서 거래를 하실 때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창구에서 글씨를 써서 송금을 한다거나 인출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잖아요. 거의 없죠. 예, 근데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송금을 하고 이체를 받을 수 있는 이게 금융의 기술이 더합된 일종의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핀테크라고 하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보편되게 많이 적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돼 있다 보니 요새 핀테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핀테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핀테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따라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바로 P2P라는 단어인데요. 네네. P2P라 하면 per to per, 사람과 사람, 즉 개인 대 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예전같이 많은 단계와 많은 절차를 거쳤던 거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고요. 아마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운데 예전에 우리가 음악을 다운받았던 소리바다, 네. 소리바다 같은 경우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쉽게 풀어주는 P2P 서비스의 하나이고요. 커다란 P2P라는 큰 틀 안에 안에서 P2P 안에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 서비스가 파트가. 금융 파트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P2P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거래, 그렇죠. 사람 네네. 사이의 이런 소통을 말하는 거고 그 P2P 안에 금융 분야는 핀테크라고 네네. 자리 잡았다라고 네네.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핀테크도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면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나눠질 수 있거든요. 세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로 기부 후원형, 두 번째 지분 투자형, 세 번째 대출형. 기부 후원형 그러면 좀 낯선 단어일 텐데 기부 후원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시나 특히 요새같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을 때 불우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기부를 하는 것을 기부형. 네. 예, 기부형 서비스가 되고 지분 투자형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분 투자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 두 가지 서비스는 개인 소액 투자가 할 경우에는 투자하신 금액에 비해서 연말에 급여 생활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대출형 상품은 금융기관의 보유 서비스는 대출, 송금, 이체 이런 서비스를 하는 대출형 서비스입니다. P2P 있고 그 안에 금융 핀- 파트는 핀테크가 핀테크고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를 네네네. 나눠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핀테크, P2P라는 건 금융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P2P의 흐름은 어떤지 혹시 이 P2P 금융으로 성공한 사례
성장한 기업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해외에서의 사례와 국내에서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비슷한 서비스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국내에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에서 보시면 뭐 숫자를 쓰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시면 뒤에서 송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뜨실 거예요. 카카오페이 예, 말씀이시군요.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이 카카오페이가 핀테크의 또 다른 서비스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국제적인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이제 해외에 직구 때 쓸 수 있는 페이팔이라는 서비스. 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는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네. 제가 가장 반가운 단어들이 두 개가 지금 연달아 나왔어요. 네네. 카카오페이, 또 네. 페이팔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미 내가 핀테크를 이용하고 있구나. 네. 사실 요즘 직구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전체 세계 시장의 P2P 시장은 연간 1,000조의 시장이라고 예측합니다. 네, 굉장히 크죠? 네. 국내에서 연간 일어나는 P2P 시장의 서비스는 약 1.6조, 1조 6천억 정도 시장.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1%를 굉장히 밖에 작은 작게 숫자네요. 이제 금융의 IT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핀테크 시장에서는 가장 후발국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상대적으로 그만큼 소비자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는 굉장히 후진돼 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요새 핀테크에 관련된 많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 안에서 IT 기술이 접목돼서 발전하고 있는 이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 정작 우리가 후발주자고 또 후진국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속상하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지금의 국내 시장에서 핀테크가 적극적으로 도용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건 그만큼 기존의 금융권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은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나 또 대기업에서도 핀테크와 관련된 적극적인 자금과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부도 지금 핀테크 사업에 관심을 갖고 네.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네. 볼 수 있군요. 네네. 몇 년 전에 핀테크에 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하지만 그때 인식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됐던 핀테크의 사고 사례들은 투자 자금을 네. 대표이사 개인이 네.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령 사건들이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 때문에 제가 그렇죠. 여쭤봤는데 예. 올해 P2P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되지 않았나요? 그 네. 내용도 좀 잠깐 언급해 주시죠. 네. (2019년 10월) 말 전 세계에서 최초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업이 신규 탄생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고 하는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 8월부터 신규 적용이 되고요. 기존의 핀테크 업체는 대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굉장히 인식도 안 좋고 네. 제재 규제 팍 끼었었는데 이제는 정식적으로 제도권 안에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보다 안정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명하고 안전한 거 이외에도 도대체 왜 우리가 P2P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봐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 경제 시점이 저금리 시장에서 네.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이 P2P 시장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P2P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P2P의 신규 자금 유입이 5천억 원 정도가 신규로 유입이 돼 있습니다. 저는 또 초보 투자자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괜찮은 투자처라면 혹시 진입 장벽이 높진 않을까. P2P 투자는 투자 자금이 가장 보편적으로 10,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이요? 10,000원이면.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긴 네,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가볍다. 정말 가볍네. 가볍다라는 저도 좀 문을 두들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투자 상품이다 보니 네. 선별의 기준점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겠죠. 네, 그거는 뭐 투자할 때 항상 고려해야 되는 네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수익이 높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최대 투자 금액 제한선이 있나요? 예, 개인당 투자 금액이 제한이 돼 있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좀 더 상향될 네,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네, 지금은 맞습니다. 얼마인가요? 지금은 이제 개인당 네. 2천만 원 한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1년에 2천만 1년에 원이죠. 2천만 원. 아. 네네.
개정된 이후에는요?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 아직은 예측되는 기준이 1억 원으로 상향될 것 같다라. 2천만 원에서 예. 1억 원까지. 네. 관련된 자료는 2019년 12월 새로 시행령이 발표되면 확정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이제 한시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내용이 있냐면 지금 2019년 현 시점으로 투자를 하시면 투자하신 금액의 이자 소득세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현재로는 27.5%라는 고금리의 세금을 내고 계세요. 세금이 높군요. 내 투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그 세율을 15%대로 하향을 해줍니다. 많이 낮춰지네요. 네, 많이 낮춰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실제로 네. 어떤 분들이 투자하고 어느 정도 금액대로 하는지 진짜 10,000원부터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P2P 업체에 투자하신 고객이 네. 약 1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2만 명이요. 네, 1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30만 원대의 주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P2P 산업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에 정보를 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좀 더 설명해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이용하실 때 통신사를 이용했었던 거를 타 통신사로 옮기기가 쉬웠지 않습니까? 이동이 그렇죠. 쉬워졌죠. 예,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쉬워지지 않습니까? 네. 은행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금융기관에 거래했던 데이터와 정보를 타 금융기관으로도 이전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진 게 오픈뱅킹이십니다. 그게 소비자에게 주는 이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시다 보면 한 은행만 사용하시다 보면 그 은행에서의 정보나 이런 것을 막히죠, 좀 정보가.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죠. 좀 두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네. 받는 혜택을 네.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자동이체 통장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네, 주거래 은행이라는 게 그래서 맞습니다. 생겨났잖아요. 이제는 이 오픈뱅킹을 통해서 은행 길이도 무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줘라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오픈뱅킹이랑 핀테크랑은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뭐냐면 오픈뱅킹도 즉 다시 말해서 핀테크 안의 기술인데 네. 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했던 것들을 경쟁을 해서 보다 많은 금리가 좀 더 저렴하고 그리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소비자의 정보의 폭을 넓혀준다는 거죠. 이렇게 P2P 금융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거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P2P의 가장 큰 장점은 무점포 거래라는 게 특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즉 기존의 은행들은 창구가 있었고 직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직원들 인건비가 나가야 했지만 핀테크의 특성상 무점포 거래를 하게 되면 점포의 임대료 및 직원의 급여가 절약이 되니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것이 핀테크의 서비스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2P 시장이 핀테크 시장이 선진국에 앞서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스퀘어요? 스퀘어 네모라는 표시인데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 스퀘어라는 회사가 우리가 이제 카드를 결제를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카드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많은 데이터를 형성을 해서 신규로 창업하는 분들에게 대출을 보다 쉽게 은행의 문턱을 낮게 편리성을 제공해준 또 다른 핀테크 서비스가 미국 시장에도 있고요. 사업을 창업하신 분들은 P2P 대출 중에서 어떤 것을 받으신 걸까요?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창업자금 대출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창업자금 대출을 국내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했지만 아무래도 많은 경쟁 네. 그리고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출을 투자받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낮게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핀테크 시장에 도전해보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시장에서는 그렇게 네. 스퀘어처럼 네네. 대형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떤가요? 아직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표현될 수 있는 기업은 없지만 시장이 굉장히 풍부하고 필요한 시장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나펀드에서는 창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창업의 기회를 주선해드리고 그 창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창업자금 대출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창업자금 대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창업자금 대출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왜죠? 아무래도 예산안이 문제가 그 되겠죠.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한정되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조건은 어떤가요? 좀 모두에게 열려 있는 편인가요? 물론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대출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숫자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창업하는 분한테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주선하기 힘들죠. 거의 어렵다고 그렇죠. 봐야 된다. 예, 일정 이 기간의 말씀이신 매출을 거죠? 올린 기업만이 창업자금을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창업자금 대출과 핀테크는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업자금 대출도 어떻게 보면 대출의 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핀테크 자체 내에서 저희가 미래의 시장 가치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은 제3의 평가 가치로 창업 자금을 받고자 하는 수요층들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선해 주는 쪽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P2P 금융시장에서는 기준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평가했던 기준점보다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의 자료에 의해서 매출 기록과 그 매출 기록을 위한 담보성이 주 안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P2P 시장의 대출 시장은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 않은 또 다른 관점을 보시는 거죠. 어떤 관점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장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창업의 아이템이죠. 그렇죠. 어떤 것을 판매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판매하는 그 물품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네. 차별성이 있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즉 얼마나 많은 장사를 해서 투자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느냐 주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규 창업만 가능한 건가요? 물론 신규 창업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리뉴얼이라서 다시 이제 인테리어를 재하실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업지가 지금 하나인데 하나 더 확장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열려 있는 거고요. 물론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투자금 어떻게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은 좀 잘 갖춰져 있나요? 네, 물론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신 금액이나 또 상환한 모든 금액은 가상계좌라고 해서 네. 즉 자금을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투명하고 안정성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홈쇼핑을 이용하시면 네. 홈쇼핑 가상계좌에다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으로 든 거. 그렇죠. 가상계좌에 입금하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택배로 내가 물건을 받고 물건 이상이 없으면 승낙 네. 하시면 그 자금이 업체에게 입금되죠.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투자하신 그 금액은 나의 명의의 가상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 금액은 펀딩 회사가 아니라 직접 자금 필요하신 분한테 승낙을 누르셨을 때 직접 송금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반대 경우도 상환할 때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명심해야 되는 원칙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의 3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투자는 항상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정성이 정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환급성. 얼마나 내가 이 돈을 환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 수익성.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P2P 상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P2P 상품이 아무래도 낯설고 생소한 시장이다 보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 투자하신다는 게 가장 주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걸음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생소한 투자 분야인 만큼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만큼 네네. 한 걸음씩 좀 차근차근 나가보라는 네네네.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나펀드 이득규 대표님과 핀테크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들어봤습니다.